이번 시간에는 이 주석펜을 얻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석이란 여러분들이 도면을 다 그리셨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지수도 붙이고 문자도 붙이고 그것을 갖다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문자를 붙이려고 하게 되면은 그 문자의 크기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문자의 크기는 플롯 출력식, 그러니까 프린트 할 때 스케일의 값에 의해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갖다가 1대1로 항상 출력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텍스트 크기를 갖다가 A4면 A4, A3면 A3에 몇 미리 이렇게 문자의 크기가 있겠죠. 제일 먼저 우선 해야 할 일은 그 텍스트의 스타일을 갖다가 내가 쓰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ST, 단축키는 ST고요.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 문자 스타일 창이 나오는데요. 문자 스타일 창에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하고 주석으로 이렇게 두 개만 돼 있을 테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추가를 한 거죠. 이것은 현재 스탠다드는 어라이로 채로 돼 있고 맑은 고딕은 그냥 맑은 고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보죠. 스타일 1 확인. 그리고 이 스타일 1에는 맑은 고딕이 아니고 바탕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탕체를 갖다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을 해서 쭉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맨 위에 똑같은 한글 폰트가 있는데요. 이 골뱅이가 붙은 것은 세로 쓰기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스타일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바탕체인지 뭔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우클릭 해가지고선 이름 바꾸기. 처음에 만들 때 아예 이름을 지정하고 들어도 되겠고요. 이렇게 바탕체로 해서 바꿔야 되겠죠. 나중에 문자를 붙일 때 어떤 채로 붙이겠느냐 그러게 되면은 그게 현재로 설정입니다. 그걸 갖다 더블 클릭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커런트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채가 틀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크게 보게 되게 되면은 문자 넓이가 있는데요. 0mm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 DT라는 명령을 줬을 때 디폴트로 2.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관계없이요. 2.5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텍스트의 크기는 2.5 내지 3mm가 제일 적당합니다. 물론 여기서 출력 스케일의 값을 기준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100분의 1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출력을 한다고 하게 되면 문자 크기는 2.5mm가 나오게 하려고 하면 250이 돼야 되겠죠. 250을 갖다가 100으로 나누게 되면 2.5니까요. 그래서 기본의 그 텍스트의 크기를 뭘로 정하느냐 그러는 것은 출력 스케일에 정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석이라고 있는데요. 요놈이 주석이죠. 나남 고딕으로 됐는데요. 요놈이 이렇게 체크가 되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요 아이콘이 붙습니다. 요 아이콘은 스케일자의 그 단면도 표시입니다. 주석을 체크를 해놓고 그러게 되면은 그냥 일반이 되는 거고요. 주석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이걸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랬을 때 요 주석이 지금 여기 보게 되게 되면 0으로 있었는데요. 이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DT라는 명령에서 주는 문자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2.5mm로 붙는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석 스케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중국 강좌에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DT라는 명령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게 되면은 여기 현재 저 스타일을 갖다 맑은 고딕으로 잡고 나왔고요. 문자 높이가 2.5로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주석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료 맞추기는 왼쪽 클릭하고 그렇게 되면은 문자 높이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만약에 3mm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문자를 입력을 할 때 항상 3mm가 됩니다. 각도는 0 그대로 엔터 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깜빡 하죠.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게 되면은 한 행이 끝났습니다. 단일 문자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한 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단일 문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칠 수는 있는데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문자를 띄우려면 스페이스바하고 또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하고 다음 행으로 내려갔을 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엔터를 하거나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대로 엔터 키를 치죠. 이때는 반드시 엔터 키해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문자 띄어쓰기가 되니까요. 엔터 하게 되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단일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한 행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가 나타났는데요. 요 영역 안에서 문자를 입력하겠다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깜빡깜빡하죠. 여기서 눈금자를 켜놓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겼으니까 다음 행으로 내려오는데요. 엔터 치니까는 짧아서 그런 건데요. 이것은 엔터 치게 되게 되면은 다음 행으로 계속 넘어오니까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은 명령이 끝납니다. 아니면은 ESC 키를 누르든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 행으로 지금 했죠. 그 짧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늘리게 되게 되면은 행을 갖다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 테고요. 그래서 편집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편집창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서 높임이라는 데 한번 볼게요. 편집 설정에 가보게 되면은 도구 막대 표시라고 있는데 요거 체크를 해 놓게 되게 되면 옛날 버전 같이 됩니다. 요거 체크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요. 그래서 체크를 해 볼게요. 높음에서 문자 편집기 도구 막대 표시.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옛날 버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셨었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체크를 해 놓으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 문자 편집기에서 도구 막대 표시를 체크를 해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기하고 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오고요. 그래서 이것은 워드나 아니면 아래 한글을 쓰시는 분들은 뭐 다 써보셨겠지만은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특수 문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다 나와 있죠. 역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에서 우리가 원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역슬래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대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차수라고 하는 것은 20도 이렇게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값 또 지름값 T하고 엔터하고 이렇게 에리아를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이렇게 치워놓고요. 20도 하게 되면은 20 하고 %% D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그 다음에 공차값이요. %% P 하고 20 이렇게 하게 되면 공차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입력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역슬래시 U 플러스 00 B2 역슬래시 U 플러스 00 B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곱근이 되죠. 그래서 앞에다가 M자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M 역슬래시 U 플러스 00 B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평방메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못 하셔가지고 DT로 해가지고요. DT 해가지고 클릭하고 문자 높이 그대로 엔터 각도 엔터 M2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은 이건 모르셔서 그랬다는 얘기죠. DT 이번에 DT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클릭하고 엔터 그리고 %% C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름 표시가 되겠죠. 20 엔터 하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특수 기호를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건데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는 아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D 대그리가 되겠죠. %% 뭐 P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면 앞에 공차값을 붙일 수가 있다. 그 지름값을 표현하려고 하게 되면 %% C다라고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외우시지 않고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잊어버리셨으면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때 여기 특수기호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다 나와 있고요. 또 이쪽에 여기 특수기호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역슬래시가 그 원표시다. 전부 다 역슬래시 U 플러스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죠.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 C 뭐 %% D 이런 것은 또 %% P 이런 정도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좀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이 문자 입력하는 것은 단일행이 됐든 멀티 문자가 됐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좀 귀찮으니까 꺼놓을게요. 여기서 이걸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행의 자리 맞추기 여기다 보시면 되겠죠. 행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행 간격에 또 기타로 들어가게 되면은
설정된 값 말고 여기서 따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1.2면 1.2. 이거는 그냥 워드 사용하셨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텍스트의 어떤 스타일은 어떤 것이다. 여기서 새로 또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현재 맑은 고딕으로 코어렌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시 고르려고 되면 이렇게 다시 고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별도로 제가 강좌를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find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죠. 문자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뭐 하나 바꾸는 것은 더블 클릭해서 바꾸면 되는데요. 복사를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수십 개가 있을 경우에 그걸 일일이 바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텍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TX, EX까지만 대소문자를 가리니까요. TX를 갖다가 AAA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전체 대치 하게 되면 바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00개면 100개 다 찾아주겠죠. 확인을 하고 다시 AAA를 TEX로 전체 대치 그러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치환을 하는 거죠. 이것도 뭐 간단하겠죠. 다음에는 이제 문자 정렬이요. 텍스트 온라인이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감춰 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켜놓을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널려 있을 때 정렬을 하는 겁니다. 이 텍스트 온라인이라는 것은 좀 옮겨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옮겨 놓고요. 단일행이 됐든 다중행이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멀티 텍스트죠. 이건 싱글 텍스트고요. 그래서 단축키가 TA 이렇게 되는데요. 옵션에 우선 가서 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옵션이 그냥 분산으로 쓰시면 됩니다. 간격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간격값을 주는 거고요. 현재 수직 수평 다 필요 없고요. 분산 D로 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방향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I 정렬을 왼쪽으로 하겠다. 우선 왼쪽 정렬부터 한번 해볼게요. 엔터. 그리고 정렬을 문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선 엔터 하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 하게 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클릭한 문자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렬이 되죠. 바로 그러니까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직계로 먹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되고 이쪽으로 갔을 때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게 되면은 바로 수평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옵션에서 그걸 수평 정렬이냐 수직 정렬이라는 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 수직 정렬로 이렇게 했습니다. 컨트롤 Z 하고 그러면 뭘로 기준을 하느냐면요. 우선 요놈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놈에 의해서 정렬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기준이 되겠죠. 위에서부터 기준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높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쪽 왼쪽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겠죠. 다시 이게 되고 정렬을 시킬 때요. 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꺼번에 정렬을 안 하고 내가 선택된 것만 정렬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TA하고 엔터하고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2개, 3개, 4개 엔터 그리고 정렬 문자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그 4개만 된다는 얘기죠. 쉽겠죠? 그럼 나머지도 그냥 여러분들이 또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하고 이번에는 정렬을 I 엔터 해가지고선 중심을 한번 해볼게요. 문자 전체로 하죠. 전체 선택 엔터 그리고 문자 정렬할 거 문자 정렬을 열어줄 이 텍스트를 할게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게 되면은 바뀌죠. 지금 요 놈이 제일 먼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해서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게 되면은 완전하게 수직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자를 입력하고 싶은 자리에다 막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되겠죠. 줌하고 익스텐더. 다음에 이제 태블에 대해서 알아보죠. 근데 이건 제가 불편해 가지고 잘 안 씁니다. 열 이런 행 이런 것은 아시겠죠. 포개되는 거 뭐 열은 이게 되겠고요. 행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개수를 맞추는 거고요. 저는 이게 불편해서 안 쓰고요. 이제 이런 양식을 만드는 거죠. 엑셀에서 영역을 접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선 우클이 여기 OL이 열기 하게 되면은 엑셀 파일이 열립니다. 이게 열리죠. 이게 왜 편안하냐면요, 여기서 이것을 갖다 다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전부 다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르고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잘 안 씁니다. 생략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단일형하고 여러 줄 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딤 스타일 매니저에서 좀 이것은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